어할에서는 거시경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과 중급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재생 목록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시청자분들의 경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12월 FOMC는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50에서 3.7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는 연준이 경제를 해석하는 기준을 세 방향에서 동시에 바꿨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첫째, 노동시장이 실제로는 훨씬 약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둘째, 단기자금 시장에서 발생한 구조적 유동성 부족을 직접 다뤘고, 셋째, AI 생산성을 정책 해석의 중심으로 끌어올려 금리 경로의 논리를 재정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실상 연준의 판단 기준이 바뀐 것이 핵심이에요. 1. 노동시장, 고용 증가 4만 명이라는 숫자를 뒤집은 순간 이번 회의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변화는 노동시장 인식입니다. 파월 의장은 헤드라인상 고용이 월 4만 명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6만 명의 과대 계상이 있다고 직접 언급했어요. 이걸 조정하면 실제 고용은 월 마이너스 2만 명, 이미 위축 사이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월은 이렇게 말해요. 노동시장에는 상당한 하방 위험이 있다. 이 발언이 금리 인하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즉, 연준은 노동시장의 둔화를 보다 직접적인 위험 신호로 판단한 것이죠. 이 유동성. 이번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례적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빠른 유동성 공급 재개를 결정한 것입니다. QT 종료 후 바로 국채 매입 재개를 하고 유동성을 선행 투입하며 쿠폰 3년물까지 허용. 이 조합이 너무 빠르고 공격적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QT와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죠. 그런데 어할에서는 QE-라이트를 통해 부족한 구간에 있던 단기 유동성을 충분한과 풍부한 사이의 부근까지 채울 것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난 3년 가까이 재무부는 단기채 발행 비중을 계속해서 높여왔고 MMF는 그 물량을 사느라 역내포를 거의 바닥까지 비웠죠. 즉, 미국 금융시장의 단기 유동성 완충 장치가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QT가 은행 준비금을 계속해서 깎아왔어요. 그리고 QT라는 것이 풍부한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 부족한 부분을 꼭 체크한 후 채워나간다는 점과 단기채 위주의 발행 전략으로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말려왔기에 이전 QT와는 다른 행보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딱히 이례적이지는 않은 것이죠. 다만 시중에 단기채를 매입하는 QE-라이트를 예상했지만 중기채인 노츠까지 확장했다는 것은 조금 예상 밖이었습니다. 단기 시장만 보완하려면 단기채만 사도 되는데 중기채를 포함했다는 건 이번 조치를 단기 레포 시장 안정 정도가 아니라 단기에서 중기 구간까지 이어지는 전체 수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보여져요. 특히 이번 파월도 언급했듯 4월 세금 납부 기간에는 TGA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면서 준비금이 확 줄어드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는 단기만이 아니라 몇 년 이내 구간까지 같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RRP가 거의 바닥인 상황에서는 단기물만 매입해선 이런 쏠림을 완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준은 이번에 단기 중기까지 이어지는 전체 구간을 선제적으로 완충하는 조치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엄청 큰 힘이 됩니다. 3. AI 생산성, 성장률을 올리고 물가를 낮춘 이유. 연준은 이번 경제 전망 요약에서 성장률은 올리고 인플레이션은 낮추는 특이한 조합을 내놓았습니다. 그 논리가 바로 생산성, 그리고 그 일부는 AI. 파월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산성이 연 2% 유지되면 고용 확장 없이도 더 높은 성장이 가능하다. 고성장과 저물가가 공존하는 이른바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죠. 이는 어할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는 정책적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AI의 생산성은 이전 트럼프 경제의 설계 동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의 일부이기도 하죠. 4. FOMC 내부의 분열, 동결, 25bp, 50bp가 동시에 나온 회의. 이번엔 의견이 세 갈래로 갈렸습니다. 동결파, 25bp 인하, 50bp 인하 주장. 연준이 이렇게 갈라지는 건 현재 경제가 어느 쪽으로도 쉽게 기울 수 있는 전환 구간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점도표도 내년, 내후년 각 1회 인하라는 매우 보수적인 경로를 유지했죠. 5. 정책 문구 변화, 판단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 성명서에서
실업률이 낮다는 문구가 사라졌고 익스텐트 엔드 타이밍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기계적인 인하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폭과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뜻이죠. 결론. 이번 12월 FOMC를 통해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옷을 벗고 경기 방어와 금융 안정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1. 노동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통계의 오류를 인정하면서까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고 2. 금융시장의 발작을 막기 위해 4월 세금 납부에 따른 준비금 충격을 이유로 QT 종료 직후 단기 중기 구간을 함께 완충하는 유동성 공급 QE-라이트를 시작하겠다고 했죠. 3. 연준은 이번 전망에서 유동성 완화가 곧바로 시장 과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AI를 포함한 생산성 상승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즉, 성장률이 높아져도 물가는 안정될 수 있다는 건전한 성장의 틀을 정책 설명의 중심에 가져온 것이죠. 결국 우리는 지금 유동성이 받쳐주는 시장과 실물 경기가 식어가는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 서 있습니다. 연준의 유동성 공급은 자산 시장의 하단을 단단하게 지지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파월이 고백했듯 노동시장의 실제 체력은 이미 고갈되었을 수 있어요. 앞으로의 관건은 연준이 쏟아붓는 유동성이 노동시장의 침체 속도보다 빠르게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가뿐 아니라 매달 발표되는 고용 데이터의 진실 게임과 연준의 대차대조표 변화가 투자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